오늘 굉장히 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예민한 질문입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실지도 몰라요. 좀 뇌절 상태인데. 네. 자, 최근 도타 2의 아케이드였던 도타 2. 오토 체스가 오토체스, 롤토체스. 그렇죠? 도토체스. 근데 여기서 라이엇이 이것과 유사한 전략적 팀 전투라는 T 뭐였더라? TFT. 네. 속칭 롤토 체스죠. 을 내놓으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두 게임은 같은 방식의 과금 형태, 뭐 이렇게 뭐 스킨 같은 거.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제가 무슨 질문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네, 이거 보이네. 그러니까 표절 얘기잖아요. 표절에 대한 어떤 업계 입장을 밝혀라라는 건데. 네. 롤토체스 뭐 이쪽으로 컨텐츠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쪽 공부를 솔직히 못했어요. 요즘에 뭐 정치인들 만나고 바빠갖고 못했는데. 표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표절은 아이디어의 표절은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아이디어 똑같이 베껴 만들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판례가 없어요. 너 얘 아이디어 베꼈지? 예를 들어 하트 3개를 먹으면은 그 동생이 나와서 2인용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너 이 게임 베꼈지? 표절이야. 너 배상금 물어. 이런 전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어요. 대신 표현의 표절은 표현을 따라한 것은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음악이라던가 그 외의 문화 컨텐츠에 비해서 게임 쪽은 아직도 완벽하게 표절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 예, 이런 건 있어요. 특히 아이디어 쪽의 표절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럼 뭐 도의적으로 뭐 그런 거 떠나서 예. 뭐 법적으로는 별로 뭐 상관이 없다. 법적으로는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영역을 넓혀보면은 인정받은 사례가 해외에서는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크레이지 택시라고 세가에서 만든 건데 알아요. 예, 손님 태워가지고 손님 태워갖고 목적지에 데려다 줘야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뭐 그런 게임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베꼈었던 게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세가에다가 막 몇십억 몰고 뭐 이랬던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디어를 베끼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 표절을 인정받기 힘들고 그리고 뭐 해외도 그렇게 크게는 다르지 않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도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반격하기도 쉽다는 게 또 문제가 돼요. 뭐냐면 자 롤토체스, 도토체스, 오토체스 이거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누가 누구를 베낀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걸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우리 체스 게임 아이디어 그대로 베꼈지. 네.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게임은 뭐 밸브 도타 2의 그 모드 게임 아니야? 유즈맵 세팅 게임 아니야? 네. 그러면 그 밸브에 대해서 너는 이걸 주장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위로 타고 올라가 정리가 좀 안 되는데 말하자면 이겁니다. 도타도 사실은 이제 그 캐릭터들이 그 워스리 같은 이제 캐릭터 너무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머리 2개 달린 오거부터 그렇죠. 해서 초가리나 뭐 이런 것들, 뭐 볼리베어, 뭐 LOL과 그 와우 쪽 캐릭터들 비슷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도타 쪽. 근데 이렇게 어떤 캐릭터의 원류까지 따지고 올라가고 하면은 얘기가 그냥 희성이 돼버려요. 그게 무슨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퍼즐 게임을 예로 들면은 요즘에 3매칭 퍼즐들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예. 애니팡처럼 3개의 블럭 맞추면 없어져서 콤보가 나고 이런 것들. 헥사. 네, 헥사. 따지고 올라가면 헥사까지 가요. 헥사까지 가는데 그 30년 전 게임. 헥사는 테트리스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따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네가 너를 베꼈다라는 것을 꼬리를 물고 가면은 아무도 단죄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업계인들도 이걸 따지다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버리냐면 하늘 아래 새 것 없다. 결국엔 서로가 서로의 아이디어를 참고해갖고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근데 이렇게 또 물타기를 해버리면 야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보자. 그래서 너 얘를 베낀 건 맞잖아. 이건 또 되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논의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아사모사하게 애매하게 끝내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생각을 멈춘 게 생각을 많겠네요. 멈추게 현재 되고 막 맞아요. 생각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따지고 들어가도 얘도 할 말이 다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그 삼국지 연걸전 그 후속작 정신적 계승작을 만들어도 별로 이제 괜찮다는 거네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쪽 리소스를 컨트롤 CV로 베껴다가 막 쓰고 이런 게 아닌 정도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성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름도 삼국지 국삼지 뭐 침착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삼국지 뭐 성회전 이렇게 성회전 해도, 뭐 이렇게 그렇죠. 되고 뭐 시익전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와장창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좋다. 좋네요. 청와대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좋은 외길전 말씀. 하면 되겠네. 외길전. 삼국지 외길전. 저는 그래가지고 여포도 우리 편 되고 다 우리 편 되게 해서 초선도 우리 편이고. 그래서 나중에
다 나와요. 다 원소도 나오고 다 나와요. 죽은 사람 다 나와. 하우돈 뭐 다 나오고. 네. 그 이렇게 연걸전인데. 연걸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아까 인사이드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인사이드 마지막 보면은 그 캐릭터들 다 하나로 짬뽕 시켜서 막 그 괴혼처럼 한 덩어리가 돼서 막 굴러다니잖아. 그것처럼 삼국지 침착전도 삼국지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하나로 합쳐갖고 초갈처럼 괴혼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우돈이랑 여기는 하우돈, 이 왼쪽 눈깔 하우돈, 뭐 어깨는 초선, 뭐 12지장은 여포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포면은 근육 쓰는 게 낫잖아요. 굳이 여포에 그런가? 12지장을 쓸 필요 있을까요? 그러네. 근육. 아무튼 그 좋은 아이디어 같고. 대퇴 사두구는 여포 뭐 이렇게 하는. 네. 아 좋다. 예. 대퇴근 뭐 이런 건 여포.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게임계에 펠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이건 다 뭐 틀려. 워낙 유명하죠. 네, 다 틀려. 예, 일단 히오스의 성공을 예측하셨죠? 히오스. 처음에 히오스 나올 때. 히오스 배경음악. 어떤 그 근거로 히오스의 성공을 예측하셨나요? 그때 나온 사실 근거는 되게 그럴듯했어요. 게임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싸움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맞아 보기 전에는. 이거 게임 하기 전에 하신 거예요? 예, 게임하기 전에 저는 썰을 엄청 풀어놨어요. 제가 아프리카 TV 대한민국 최초의 히오스 베스트 BJ였어요. 히오스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그걸로 베스트 BJ가 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프리카 얘기하자면 아프리카 그때 검색기는 그 당시에 오류가 있어갖고 아프리카에서 히어로즈보다 스톰 뭘로 검색을 해도 제 방송은 42페이지, 37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시청자 막 80명, 100명 되는데도 네. 심지어 내 앞에 뭐 서든어택 시청자 1명, 역캠 시청자 0명 이런 애들 내 위로 줄줄줄 있는데 나는 스크롤을 한 20분 동안 내려놔와 42페이지에 그 검색기는 개판이어갖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매긴 것 같아 아프리카 쪽에서 나를 아프리카 서버 프로그래머가 그럴 수가 없잖아.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뒤로 한 거 아닐까요? 좀? 네,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히오스 얘기. 히오스가 왜냐면 예. 할 말 많아 또 히오스가. 자 보세요. LOL이 그때 대세였지 않습니까? 네. 히오스가 LOL을 만든대. 근데 네. 히오스도 원료를 따지고 올라가면 워크래프트 3의 모드 게임이었어요. 예, 유즈맵 세팅. 히오스가 그 노하우를 모를 리도 없고 네. 이미 비슷한 어떤 그 장르의 RTS라는 AOS의 원료가 단 게임의 장인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캐릭터들의 IP의 인지도, IP가 뭡니까?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지적 재산권 아닙니까? 사실 1, 2단이라든가 만년 동안 응원하신 증오를 보여주라! 라든가 뭐 그런 IP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좀 약간 무례하지만 짧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릴 것 같아서 똥 자, 먹는다고? 히오스의 성공을 예측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예. 돌이켜보면 히오스는 왜 흥행을 하지 못했을까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히오스의 성공을 예측했어요. 이거 수십억을 쏟아부어서 광고를 해도 만들 수 없을 정도의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어떤 애착을 갖고 있었고 10년 넘게 다져진 그런 상태에서 블리자드가 이걸 가지고 올스타전을 만든다고? 이게 실패할래야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는 너무나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게이머들 중에 게이머들 중에 레넥톤을 아는 사람이 많겠어? 1, 2단을 아는 사람이 많겠어? 요즘 학생들은 1, 2단 이거 뭐야? 레넥톤 베꼈네? 막 이래. 그 뭐야 77 기계 대포 이게 아니고 바바리안 디아블로 3 바바리안 소니아 있잖아. 히어로스의 소니아 하고서 궁극기 쓰는 애 걔 이렇게 홀인드 도는 거 휘린드 아니고 홀인드입니다. 이게 도는 거 보면서 뭐야 가렌 베꼈네 막 이러잖아.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렌을 아는 사람보다 바바리안을 아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레넥톤을 아는 사람보다 1, 2단 아는 게이머들이 10배는 많았을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블리자드가 만드는데 실패할 수가 있는 말. 저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흥행하지 못했냐? 솔직히 노잼이야.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실패하는 이유, 게임이 성공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패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은 정말 의견이 분분해지거든요. 게임에 있어서도 그래요. 포스트모템 같은 거 하면 이제 사후 회의 같은 거를 하면은
서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너 때문에 기획 파트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디렉터가 잘못한 거야. 사업팀이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있지만 게임의 실패 요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뭐 타격감 얘기도 하는데 타격감이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와우 같은 경우도 타격감 없기로 유명한 게임이거든.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히오스에 목숨을 걸었죠. 그쵸? 히오스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처음엔 재밌었어.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솔직히 이건 시청자분들 중에 그때 눈치채셨던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히오스를 하다가 존 적이 있습니다. 개인 방송 중에. 그 스테이지였어요. 이제 동전 먹어가지고 동전 숫자 차면은 이제 배에서 대포 쏘는 그 스테이지 있잖아. 그 스테이지라면서 너무 재미없어서 졸렸어. 질 때는 개빡치고 이길 때는 별 감흥이 없었던 상태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서 저는 히오스에서 이제 완전히 관심이 떠났는데 왜 재미없을까요? 그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는 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강렬한 성공 체험, 100번에 한 번 오는 그 강렬한 성공 체험 때문에 자기가 LOL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쾌감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또 소환사의 협곡 Q를 돌리게 되죠. 자기가 똥 싸는 게임, 정치질 당해갖고 기분 나빠지는 판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17, 0, 15 이렇게 압도적인 하드캐리를 했었던 그 판 때문에 다시 LOL을 하게 되거든요. 와, 내가 카타리나로 다 씹어먹던 그 판을 다시 재현해보고 싶어. 펜타키를 다시 내고 싶어. 이거. 근데 히오스에서는 그거를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막았잖아. 이유 자체는 그 벤브로드로 맞았나? 딴 사람이었나? 여하튼 그 히오스의 당시 디렉터가 얘기했었던 게임 철학은 되게 그럴듯했어요. 이 개인 성적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잘하게 하기 때문에 LOL에서는 라인별로 정치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갖고 팀워크로 모두가 공평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겠다. 말만 들으면 대단히 합리적이지만 공산주의가 패망했던 이유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동기가 그거야. 내가 쩔 캐리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오 씨발 님 최고 님 쩔어요 이 얘기 하드캐리의 뽕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빠지는 건데 그것을 팀워크라는 미명하에 팀플레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를 묶어버리면 어디서 나는 그 강렬한 성공 체험을 얻게 되냐고. 그건 프로게이머들 팀 단위로나 느낄 수 있는 거지. 개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패배의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겨둔 상황에서 성공의 쾌감, 자기 승리의 체험의 쾌감만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나 지금 히오스 뭐 털었는데, 네. 지금 나 말 잘 털었나 봐. 네. 근데 공산주의에 빗대갖고 히오스 얘기를 했더니 지린다 김성일을 국회로 지린다미요 이런 말 계속 떴어요. 야, 말 잘하는 것 같아. 예, 잠깐. 지린다미를 지르시고. 아무튼 던파 흥행 참패도 예언하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던파는 아까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텐데 그때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3D 게임들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네. 개발자들도 이제 다 3D로 갈아타던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3D로 이렇게 가성비 좋게 훌륭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 옛날 90년대 오락실 감성의 2D 도트 그래픽 게임을 만든다고? 거기까지만 듣고 시대착오적이다. 거기까지만 듣고 자꾸 말을 이게 정리하니까 물론 정리를 잘해주고 계신데 시간이 없어서 나를 어떻게든 말을 줄이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느껴서 심리적 압박을 존나 느껴요 지금. 존나 느껴.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 게스트를 모셔놓고 마치 모범 택시 타고 있는 기분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말 존나 날리는 것 같아 그 계기판에 드그닥. 죄송합니다. 투컷으로 만들어져 있죠. 오늘만큼은 그동안 이제 하도 이제 지식백과 하실 때 원래는 이렇게 쇼프로 나오시면 이렇게 말씀 재밌게 하시는데 주식백과 하시면서 좀 용구가 많이 억눌려졌던 것 같아요. 용구가 많이 억눌려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막 다 쏟아내고 다 지르시고 가시는 게. 제 프리작 만들 때 같이 기획팀에 계셨던 분 중에 저보다 2살 위에 이용구 씨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용구형 그랬거든요. 용구형. 네, 아까 용구라고 해서 생각나는데 그 형이 좀 잘 안 풀렸어. 용구형이 잘 안 풀렸고. 사람도 되게 착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게임만 하면 그래요. 착하지만 잘 안 풀리냐. 착하고 실력 있고 열심히 해도 운대가 안 맞고 시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흥행 산업의 비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식백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 세계
세계에 이렇게 제2의 김창완을 꿈꾸고 골방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수많은 개발자가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중에 성공하는 건 0.01%도 안 된다는 거죠. 김창한 PD, 배틀그라운드 PD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 이게 그게 맞아야 되네요 또 이런 게. 맞아야 돼. 2017년 G스타 때 그 삼성경제연구원의 김모 연구원이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에 따르면 네. 그분이 이제 그 삼성 그 핸드폰에 들어오는 빅데이터를 갖고 게임 쪽을 연구를 하셨는데 네. 한 달에 그 당시에 쏟아지던 게임이 27,600개가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바일 게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플레이 타임 상위 50%, 네. 서비스되는 게임들 중에 상위 50%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게임이 3개밖에 없어요, 한 달에. 27,000개 중에. 상위 50%면은 우리가 이름 모르는 게임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개발하셨던 거 그 프리잭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있죠. 프리즌만 하더라도 런칭은 해봤잖아. 글로벌 런칭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런칭조차 못 해보고 프로젝트 중단, 임금 체불로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출시조차 못 해보고 네. 유저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개발자 생활을 접는데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이게 막 안타까운 상황에서 삼국지 13이라는 희대의 쓰레기 게임을 낸 코에이는 문매를 맞아야겠네요. 물매, 몰매, 집단 구타, 린치 갖가지 것들을 맞아야죠. 참 다시금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게임, 쓰레기 같은 게임 삼국지 13이었고요. 쿵우 소년 용소야라고 기억나세요? 당구 황제 용서야도 나왔어요. 나인볼 황제 용소야. 그래도 쩔지. 나인볼 황제. 말도 안 되는 게 샷을 하잖아요. 그 당구대 그 대가 있죠 옆에 다이에 탁 타가지고 슉 가서 막 꺾어가지고 들어가서 쳐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별게 다 나오잖아. 막 네. 이게 뱀샷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팍 코브라샷 팍 찍으면 마세이 팍 찍으면 공이 갑자기 두 개로 갈라가고 휘우 바바바바바 9번 공은 팍 들어가고. 근데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만화가 어딨냐 했는데 뭐 요즘에 테니스의 왕자 그거는 뭐 장난 아니더만 라켓으로 테니스를 치면은 갑자기 명왕성에 바주카포가 발칸포가 나와갖고 푹 상대를 죽여버리고 뭐 별게 다 있던. 근데 그게 또 맛이에요. 그 유치한 맛이 또 이게 맛. 그 사람의 그 자극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던파 흥행 참패도 예언하셨죠? 아니죠. 던파가 아니죠. 오버워치 흥행 참패도 예언하셨죠? 그것도 되게 단순하게 예측을 했어요. 예. FPS 총싸움 게임은 흔히 크게 두 갈래로 분류를 합니다. 예. 하이퍼 FPS, 오버워치 같이 이제 뿅뿅 총령 쓰면서 날아다니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밀리터리 FPS, 진지하게 군인들을 나와갖고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선 서든어택을 비롯해갖고 뭐 레인보우 식스를 비롯해서 진지한 밀리터리 FPS만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하이퍼 FPS는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뭐 팀 포트리스 뭐 약간 병과형이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진지하지 않은 FPS는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버워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버워치는 패키지 형태로 발매가 됐잖아요. 온라인기 부문 유료가 아니라. 그래서 과연 한번 진입할 때 5만 원 이상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이 패키지 형태가 성공할 수 있을까? 누가 하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어리석고 1차원적인 생각이었죠. 그 전에 나왔었던 디아블로 3만 하더라도 패키지 형태의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이었는데 그때도 왕십리네. 네. 왕십리 앞에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물량 나올 때 사람들 줄 서가지고 막 장대비 쏟아지는데 우산 들고서 하룻밤을 새고서 막 사고 그랬잖아. 여튼 좀 병신이란 거. 그러니까 이게 오버워치는 채팅창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건 맞췄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맞췄다고 봐야 돼. 맞췄네 막 올라오고. 근데 오버워치 아직도 뭐 PC방 점유율 4% 뭐 이 정도는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버워치를 요즘의 성적을 가지고 실패했다고 치면은 너무 가혹한 거죠. 수십만 개의 게임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등 안에 든 게임을 가지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리자드가 보여줬었던 어떤 레퍼런스 퍼포먼스들을 생각했을 때는 과연 지금의 오버워치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냐라는 건 또 이제 또 되물어 본다면 여지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또 대답이 아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블리자드 또 이제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숨 쉬어. 네. 그 상대는 근데 숨 쉬어. 근데 예. 서든어택 2는 또 흥행 성공을 점쳤습니다. 서든어택 2 그렇죠. 뭐 스산한 빗방울이 창문을 때린다. 네. 누가 허접한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네. 두둥 폭풍전야. 폭풍전야. 서든어택 2 이건 어떤 이유에서 또 흥행을? 그것도 존나 단순하게 예측을 한 거예요. 서든어택 1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총싸움 게임 아닙니까? 근데 넥슨에서 플래그십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강하게 밀어주는 네. 게임이 그 당시에 서든어택 2였고 서든어택 1의 개발진들이 뭐 그 얼마나 합류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래픽 껍데기만 이쁘게 바꿔갖고 똑같은 그 과금 체계를 가지고 돈을 벌면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부에서 밀어줄 것이고 선순환이 일어나서 서든어택 2를 성공할 것이다. 존나 단순한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게임 내용은 안 보고 그냥 이게 정황만 서든어택이 이제 다 점령을 했으니까 웬만큼 나오면 그냥 쭉 갈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맞아요. 근데 예상 적중한 건 있어요? 솔직히 따지면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이런 캐릭터를 잡고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다 틀린 것처럼 하는데 따지면 많은 것도 있지 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와우의 성공을 예견했었죠 그때는.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요. 와우 이거. 나올 때. 네. 뭐 그때는 클베 때부터 이건 성공이 뭐 예약 확정이었는데. 전 진짜 와우가 처음에 저 군대에 있을 때 나온 거예요. 근데 휴가 나가서 잠깐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이게 재밌죠. 아니 워크래프트 3의 세계가 구현이 돼서 제가 막 이걸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쫄잖아. 예, 예. 그래서 좀 무슨 아니 여기 무슨 뭐 그 밥집도 있고 그 뭐죠? 그 피온 그 뭐죠? 그 나도 지금 피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워크 밥집도 있고 그죠? 나도 거기서 감동한 거예요. 이게 디테일이잖아. 그러니까. 불타는 병원 하잖아. 쫀쫀해. 쫀쫀하잖아. 불타는 병원. 그 아제르스대로 딱 정중하게 있는 거. 거기 이제 한 55렙쯤가 되면 거기를 갔는데 제가 드워프 사냥꾼이었거든요. 근데 거길 그 뭐야 워스리에 그거 뭐야 밥집 아이씨 이거 뭐 오크버스터? 빠로우. 오크버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데 거길 들어가서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총을 쏘니까 총이 나가. 그러니까 이거 워스리에서 피온이 하던 것들을 내가 피온 한 마리가 돼갖고 이걸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쵸. 와, 내가 진짜 워스리의 캐릭터 하나하나가 돼갖고 이 거대한 집단이 움직이는 거구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죠. 너무 감동한 거야. 여기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드워프 냥꾼? 너 호도할 줄 알았는데 왜 얼라했어? 어떻게 된 거냐면 당연히 저도 워스리에서 오크였죠. 오크. 네. 당연히 오크였다고. 근데 오크였는데 거기서 그 와우 길드를 만들 때 그때 길드장 하던 양반이 네. 한 살 형인데 오크였죠? 길드장 이 길드장도 언제도 오크 하던 양반인데 길드장 여친이 그때 호드 애들 너무 못생겼어. 휴먼하자 나일하자 해갖고 그때 길드원들이 캐릭터 만들어갖고 막 5렙 10렙 이렇게 막 랩업하고 있는데 야 캐릭터 다 지워 얼라로 가서 다시 만들어 해갖고 길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한 달 뒤에 그 길드장이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미 사람들 말렙 다 찍어놓고 뭐 이렇게 돼서 돌이킬 수 없어졌죠. 그런 슬픈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막 그런 것도 생각나요. 막 무슨 뭐지? 그 오크 막 그 뭐 골짜기 막 들어갈 때 오크 감시탑 막 2개 양쪽에 있잖아요. 맞아. 워치타워. 네, 그게 실제 워스리에 나오는 그걸로 딱 되는데 오리마 앞에 있잖아. 막 그런 데도 있고 막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런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트들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런트가 있고 아이언포즈 앞에는 드워프 경비병들 있잖아요. 드워프 경비 사냥꾼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녹색 꽃갈 이거 쓴 애들 가면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있잖아. 근데 이제 드워프 양꾼이니까 그때 아이언포즈 앞에 가갖고 백골 양 딱 사갖고 가는데 와 근데 감동인 거예요. 감동 진짜. 그렇죠. 그 아이언 인고와 명예를 위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디테일들이 그죠? 디테일 대단하죠. 참 대단한 게임. 진짜 와우는 저도 타령하고 싶을 정도의 게임이었어요. 그런 잠깐 말하면- 휴가 나왔는데도 이 운동 하는데 위험해져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하튼 저도 타령하고 싶었으니까. 진짜 너무 중독 아니 과몰입. 과몰입이 좀 되고 싶었고 아무튼 그런 게임 진짜 대단한 게임이에요. 진짜로 진짜 이거는. 대단했죠. 참고로 저 군대 있을 때는 와우가 나오기 전이고 디아블로 2 시절이었죠. 네. 그때 한번 헌병대도 한번 끌려갔었고 그때 잠깐 그 외출 비슷하게 이렇게 심부름하느라 나왔다가 일이 빨리 끝나서 그때 읍내에 있었던 제가 철원에서 군생을 했거든요. 네. 철원 그 갈마르 문혜리라는 곳에 있는 읍내 PC방에 딱 들어가갖고 그때 디아블로 2 바바 삼형제 한 번만 잡고 가야지 하다가 그때 헌병대 걸려갖고 한번 좆될 뻔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게임은 무난해요. 게임 무난해요. 뭐 무난하죠. 게임은 무난하고 무난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어떤 게임 개발자가 그린 만화가 옛날에 그 유명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럼 하지만 과아가 네, 그 한국 게임에 불만이 많은 게이머들이 이러쿵저러쿵 투덜대는 모습을 보고 개발자 캐릭터가 이렇게 막 그럼 하지 마, 과. 아주 이게 나중에 바리에이션으로 안해, 그럼 하지 마 하면 옆에 안해, 과. 이게 화가
저도 지금 사실 주식백과 컨텐츠로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게임계 인사를 다시 만나는 건데 이 콰갑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싶은데 예. 아직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 이 콰, 그 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거 말 그 잘해. 내용이 게임이 나오게 된 건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존하려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뭐 가차 뭐 그런 어떤 그런 사행성. 그런 사익성이나 뭐 어떤 뭐 또 뭐 있죠? 뭐 현질 유도를 막 하는 그런 부분에 막 다 이제 원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나오면 망하는데 누가 그렇게 내겠냐. 이건 대단히 복잡한 문제고 결론 내기도 힘들고 이해관계가 진짜 복잡한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일단 먼저 그 콰갑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만들어야 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가장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그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했어요. 되게 세련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반감을 얻었죠. 마지막에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끝냈어. 근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그 얘기의 그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말 잘해야 되는데 자 양산형으로 사행성 깜짝 사행성은 상업성을 강조한 게임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게임이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네. 예, 사람들이 11만 원짜리 패키지로 맞아요. 그 박스들을 까면서 그리고 개발 코스트 가성비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돈이 되는 게임이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다. 또 거기다 덧붙여서 그 콰갑에 했었던 얘기는 자 작품성 있는 게임들 영혼을 담은 게임들 만들어봤자 너희들이 얼마나 사줬냐. 실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 화이트데이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꽤 패키지 게임들 중에서는 인정받는 게임 아닙니까? 화이트데이 같은 거 만들어봤자 그 모바일로 다시 출시가 됐었죠. 네. 뭐 화이트데이 다시 내주세요. 명작 게임 다시 하고 싶어요 해서 냈는데 유료 게임에서 매출이 1등을 했어요. 네. 그 매출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부분 유료화 게임들 중에서 80위 100위권 정도의 게임하고 비슷한 매출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봤자 부분 유료화 게임 만드는 거에 80위권 정도밖에 안 된다. 이쪽 1등 게임이. 이런 상황에서 장사로 이게 게임 팔아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화이트데이급이나 되면 몰라. 그마저도 안 되고 인지도 별로 없는 게임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사줬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이런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그 사람의 논리였는데 일견 뭐 생각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따지고 들면은 또 이게 수긍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게 네. 자, 그 패키지 게임의 역사를 그럼 따라서 올라가 보잔 말이야. 네. 우리나라 그 되게 유명했었던 뭐 마그나 카르타라던가 네. 그 당시에 있었었던 많은 게임들 지금 게임 실명을 얘기해서 좀 법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럼 살살 얘기할게요. 게임 실명이 나와버렸으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서 게임을 기다리고 나왔는데 그때 버그나 깔았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사실상 그 초기대작의 퀄리티는 좀 많이 미달됐었죠. 유저들의 눈높이 기대치에 비하면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돈을 내고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임들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봤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또 업계 입장에서도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업계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하죠.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품을 꼬박꼬박 돈을 내고서 돈을 사줬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돈이 돌고 좋은 개발자들을 영입해가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들 건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 뭡니까 그 공유했던 거 토렌트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있어 당락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라오는 게임들은 푸르나. 네, 푸르나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게임들이 거기서 무료로 공유가 되고 맞아요. 니들이 불법 복돌이 짓을 했었느냐. 이렇게 따지면 너희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외도 그다지 뭐 상황이 다르진 않았거든요. 뭐 해외라고 뭐 복돌이가 없었겠어. 뭐 비율 차이는 있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퀄리티로서 먼저 보여줘야지 유저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따라오는 게 맞는 순서라고 봐요. 계란과 닭 중에 누가 먼저 나를 따지고 보면 유저가 먼저 돈을 갖다 바쳐야 그걸 가지고 좋은 게임을 만든다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예, 먼저냐 예. 막 그거긴 한데 먼저 좋은 게임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유저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리를 이거 아름답게 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결과가 이제 사행성 요소가 있는 어떤 그런 가챠 게임들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나 추워. 에어컨 꺼줘. 땀을 흘리셔가지고 지금 뭐 감기 올 것 같아.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야,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은 가챠 게임 법으로 금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가 이런 발언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도 저를 엄청나게 싫어할 텐데. 예. 자, 이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정도까지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 그래.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고 가장 가성비 좋게 돈 벌 수 있는 게임이 가챠 게임이라는 것도 이해해. 거기까지는 이해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가챠 게임을 만들고 유저들의 선택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장품성 있는 게임들이 나와야 이쪽으로도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서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게임들 다 가챠 게임 대부분이 그거밖에 없잖아. 유저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개발자들 이렇게 되면 맥이 끊겨요. 네. 이제 와서 뭔가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자고 해봤자 우리나라 개발자들 지금까지 다 이런 상업성 게임들 만들다가 이제 와서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게임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뭐 정신과 의사들, 정치인, 뭐 종교계, 교육계 이런 데서도 막 이제 빨대를 꽂으려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사행성 그 감독위원회 사감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또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는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니네 입으로도 그러잖아. 상업성 게임, 가챠 게임들은 그렇게 사행성이 문제라며. 그러니까 이런 사행성 있는 게임들만 도박으로 분류해갖고 우리 사행성 감독위원회에서 감독을 할게. 딱 들으면 좋은 얘기 같아요, 저. 예. 그런데 이 사행성 감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들이 뭐냐면 경마, 경륜, 강원랜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골적인 빨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서라도 우리가 말하는 게임 컨텐츠라는 문화와 가챠 게임을 분리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방법도 차라리 극약 처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극단적이지만 이런 방법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암 환자한테서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팔 하나를 뗄 수 있는 거 아니야. 목숨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걸 딱 잘라서 뺄 수가. 그렇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대단히 힘들어지겠죠. 어디까지를 가챠 게임으로 분류할 것인가도 그러니까요. 대단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도 일견 그럴듯하게 드릴 정도로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가챠 게임 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챠 게임 금지예요. 근데 가챠 게임 요소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게임이에요. 뭐 이런 그럴 식으로 수 이제 있죠. 회피해서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얼마든지 할 수 때문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언제나 방법을 찾을 것이다. 예, 이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게임 중독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나. 아, 중독 얘기. 그냥 단체로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중독까지 이제 얘기가 또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사행성 얘기를 뭐 좀 마무리 짓고 가자면 네. 한숨이 좀 나오나요? 좀 예, 이제 한숨이 좀 나와요. 왜냐면 저도 좀 집에서 숨이 튀네. 이 생각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네. 진짜 좀 명쾌하게 결론이 떠오르는 게 잘 없거든요. 어렵죠 이게. 이거를 뭐 건정 캠페인으로 자 게임회사 여러분 이제 유저를 위해서라도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네. 이제 상업성이 짙은 게임들은 좀 덜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먹힐 리도 없는 거고. 그쵸. 그렇다고 법으로 그걸 때려가지고 뭐 확률 몇 %부터는 뭐 상성 도박이야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법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딱 하려고 할 때 또 그거의 기준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러니까 독재가 돼서 되게 뛰어난 독재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독재자가 딱딱 명쾌하게 정해주면 그렇죠. 제일 그게 베스트인데 인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또 나오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만드신 영상에서 저도 네. 그거 봤어요. 만약에 네. 그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과가 다 안 좋았다. 그렇죠. 독재로 갔을 땐 훌륭한 철인,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독재가 되는 순간 인간의 종특은 어쩔 수 없이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패한 독재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역사가 다 증명해왔던 거고. 뭐 하여튼 뭐 이 얘기는 너무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일단 배제하고 제가 이런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 사행성 얘기는 끝낼게요. 네. 제가 이 사행성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 규제까지는 모르겠고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걸 반대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 리니지 M을 예로 들어보자. 일단 게임 자체는 공짜잖아. 네. 무료 게임이잖아. 사람들은 할 수 있어. 물론 돈을 내지 않으면 원활하긴 못하지만. 네. 그런데 마치 골프 클럽 같은 거야.
돈이 없는 사람은 짝대기로 골프를 쳐도 돼. 이 골프장은 무료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골프를 하고 싶어해. 홀인원도 넣고 싶어해.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골프채를 갖고 와서 골프를 쳐. 네. 이거를 니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취미생활에 돈을 많이 써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반박한 거는 야, 그 골프랑 다르게 이거는 랭킹이 있지 않냐. 랭킹이. 사실 그 랭킹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고 또 게임을 열심히 수련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나만큼 공부를 하지 않아도 1,000만 원짜리 골프채만 사면 이 사람은 나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지 않냐. 이걸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글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더 높은 랭킹을 가져가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짝대기 든 사람하고 1,000만 원짜리 골프채를 가진 사람이 같은 라운드를 뛰었을 때 이 사람이 이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사치제로서 보자 이거지. 너희들은 골프채를 그냥 작대기를 갖고 왔고 무료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이건 사치제기 때문에 리니지엠을 즐기는 사람은 건물주가 100억을 가진 사람이 리니지엠 1억을 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냐고. 무료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냥 너는 1억 가지고 리니지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뭐 모르겠어. 좋은 말씀을 예, 들었고 정리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자꾸 정리를 하십니다. 다른 얘기를 좀 이제 해볼게요. 이제 오늘 인터뷰 유튜브 채널 지식백과를 운영하시는 김성애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 쪽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지식백과를 이제 좀 즐겨보지만, 지식백과를 이제 하실 때, 그러니까 항상 화가 나 계세요. 예. 지식백과! 이거죠. 이 표정. 그 일러스트. 제일 많이 쓰는 일러스트. 이거, 어딨어? 그거 보여주세요. 똑같아요. 제가 이 그림 하나 때문에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뽑았어. 아, 이것 때문에요? 예. 사실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공모를 했을 때 네. 예, 지원을 받았을 때 근데 이 그림 하나에 꽂혔어요 제가. 아, 너무 승질나, 이 일러스트 보면. 똑같아. 막 화나요, 진짜로. 이걸 마음에 들어서 하신 거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 감성인 거야. 사람들이 이게 다 기분 나쁘대 이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거 같아요.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옛날 그 어메이징 스토리인가? 무슨 만화 있어요. 되게 기괴한 만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제가 좀 감성이 기괴해요. 예. 예, 기기괴괴라는 웹툰도 있잖아요. 예. 되게 기괴한데 왜 항상 화가 나 있냐면 예. 처음엔 이랬어요. 초창기 주식백과한 영상 5개 정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백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중국의 과도한 게임 규제 정책입니다. 아, 영화 유튜버 같이. 현재 중국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저는 나르시시즘이 있어갖고 자뻑이 있어갖고 네. 제 영상을 보면서 네. 막 감동을 해요. 성적으로도 흥분을 해요. 와, 나 쩔어. 진짜 이 멘트 개찰져. 우와, 특히 그 디아블로 3 이모탈, 디아블로 이모탈의 마지막 멘트 같은 거. 우와, 그건 어떻게 이런 멘트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특히 임요한 vs 페이커에서 마지막 멘트. 네. 자, 뿌리와 꽃. 네. 우리는 페이커라는 만개한 꽃 같은 플레이에 감동하면서 임요환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음을 기억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네. 표현들. 우와, 막 개 쩌는 거야, 스스로가. 그런데 표현이 아주 좋아요. 예. 그런데 내 옛날 영상을 보는데 초창기 영상 5개는 보면서 예. 나 졸았어요. 내 영상 보다가. 예. 와,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내가 내 영상을 보면서 존다고? 나르시시즘을 못 느끼고 예. 바꿔봐야겠다. 예. 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전달력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더라? 내가 방송 나가서 할 때, 내가 화났을 때야. 내가 화났을 때야. 그러면 항상 화난 것처럼 한번 주식백과 영상을 녹음해볼까? 처음엔 엄청 힘들었어요. 의도된 거였네요? 예, 화냈는데? 포기했어요. 시도하다가 주식백과가 뭡니까? 이건 아니죠. 임요한이 뭡니까? 존나 뿌리죠. 다 해먹어야겠죠. 막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갖고 녹음 멘트 하나 하고 들어보고 지우고 한 100번 정도 하다가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예. 솔직히 뭐 몸이 좀 아팠어요. 예. 그때 막 딸도 힘들고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는 돈도 못 벌고 그때 외부 방송들을 막 나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넷마블 방송도 뛰고 뭐 넥슨 방송도 뛰고 그 프로그램 홍보하는 방송 진짜 네. 이거 돈 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 방송들이 생각만큼 안 들어오고 뭐 유튜브는 당연히 수입은 빵원이고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도 이제 과외를 하면서 맞벌이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돈을 그때 거의 못 벌다시피 하니까 와이프도 애 키우느라고 몸이 힘들어갖고 과외 개수도 점점 줄어드는데 그 상황에서 애는 또 아프지.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는 이제 가장의 무게가 되는 거죠. 가장의 예. 무게.
아 씨발 내가 뭐 창피해? 그런 게 어딨어. 네. 창피 그런 게 어딨어. 돈 벌어야지. 이거 네. 난 유튜브 못 띄우면 난 이건 굶어 죽어야 돼. 아니면 게임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진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게임 개발 너무 재미없는 거야. 가챠 게임들 만드는 게. 네. 그래서 그래 마지막 내 인생 유튜브에 걸어보자 해갖고 네. 딱 마이크 켜고서 하필 그때 또 마치 비장하게 네. 비도 밖에 쫙 오는데 폭풍전야. 누가 어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딱 마이크를 꼈는데 그때 마치 그 메가폰 그 소리 나는 것처럼 한 번도 안 나던 소리가 그 마이크를 딱 켰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아기는 아직 안 잤어요. 아기가 안 잤는데 항상 울어야 되는데 아기가 안 울어. 네. 아기도 안 울어. 지금 싹 고요해. 네. 밤 한 9시 정도 됐는데 싹 고요해. 딱 대보놓고서 디아블로의 못하래 뭡니까? 막 하면서 딱 그때 한 방에 녹음이 됐어. 멘트가. 바로. 블리자드 유저들이 이렇게 빡친 이유는 뭘까요? 모의 종래 때문이죠. 모의 종래지 뭡니까? 모바일, 중국, 네디스, 모의 중래, 외주, 네디스, 외자파노가 뭡니까? 막 맞아. 한 방에 녹음이 딱 돼버린 거야. 대본 보면서. 거기에 다 유입이 됐죠 그때. 빵 터져서. 그때 터진 거예요. 그때 구독자 그 영상 하나로 막 7만 명이 늘고 그때 제가 완전히 감동해갖고 이거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야? 해갖고 그때 제 편집자한테 그 영상 하나 갖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어요. 와. 뷰가 늘어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야씨 먹어 씨 고기 사 먹어 플스 사 막 하면서 빡빡 엄청 좋지 그때. 기분파시네요. 예, 완전 기분파죠. 그때 만 원한테 등짝 스매시를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와 그때 진짜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이거 완전 몰렸을 때 이게 상황이 완전 몰렸을 때 이게 탁 나온 거가 딱 된 거네요 사실. 그렇죠. 뭔가 맞아 떨어지면서. 운대가 우주의 기운이 그냥 모인 거죠. 이게 독이 바짝 가을 독사처럼 독이 오른 네. 상태에서 그 보좌관의 이정재처럼 거기서 그냥 대본을 한 방에 싹 녹음을 해버린 거죠. 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딱 괜찮다. 이거 나도 이게 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잘 된다 해가지고 이 톤이 이렇게 쫙 간 건가 봐요. 쫙 간 거예요. 이게 먹히니까 그 다음부터 뭐지게가 뭡니까? 막 이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웃기다. 뭐 이게 뭡니까? 이 말년이 뭡니까? 내 니지가 뭡니까? 침착맨이 침착합니까? 띠저퍼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죠? 나도 감염되는 것 같아. 감염, 전염병입니다. 게임, 이거 질병, 아니죠. 자, 게임 문화입니다. 문화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은 섹스다라는 JYP님의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틀린 말이잖아. JYP는 이 말을 안 했어요. JYP는 섹스는 게임이다라 그랬어요. 게임은 섹스다가 아니라 다른 거야. 근데 이퀄이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이 대우의 관계에서 봐야죠. 코딩을 했을 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다. 예. 이건 맞잖아. 근데 동물은 인간이다. 이건 틀린 거잖아요.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포함하는 거. 요거 시거글로 요거 큰 거와 작은 거. 고집합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대우, 빠세이, 대우, 끼모중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분식 회계해야지. 게임은 섹스다. 자, 이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고 섹스는 게임이다가 맞는 말이라고. 섹스는 게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박진영 노래 들으면서 네. 존나 울컥했던 게 뭐냐면 네. 네가 사는 그 집 있잖아. 네. 그 집은 내 집이었어야 해. 막 이거 네가 사는 그 집이었어야 해. 막 이 노래 들으면서 그 노래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사는 거지. 뭐 이거 아무튼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괴로워. 호민이 형 구해줘. 3번 부른다 진짜.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가끔씩 게릴라식으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실 때가 있어요, 유튜브로. 네, 가끔은 한 달에 한 네. 번. 근데 이제 끝나면 바로 삭제를 하십니다. 바삭.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싶은 분들도 거파서 계신데 예. 왜 바로바로 삭제하시나요? 바로씨님이 네 친구냐? 예, 여하튼. 채팅창에 침착하면 너도 당해봐. 제 이게 업보예요, 업보 이게. 업보 카르마라 그러죠. 근데 뭐냐면 제가 지금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이게 좀 제어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예. 여기 채팅창에 네. 성인 ADHD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질병인가? 예, HD. 그러니까 뇌절이 돼갖고 아니 게임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유전자 자체가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랬어. 태어나서부터 그랬어. 예. 이게 접신이 되면은 예. 이 뇌하고 이 구강 구조하고 연결돼 있는 이 뉴런이
절단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뇌절이 되는 거야. 마치 낙지다리 딸렸을 때 그 낙지다리만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구강 구조만 계속 움직이는 거야. 뇌는 하지마 제발 그만하지마 하는데 막 뇌는 잡았어. 뇌는 잡았는데 구강 구조가 혼자 움직여갖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공포. 이 내가 한 말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적들이 다 박제를 해갖고 악마의 편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무섭다. 그래서 지우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버리고 그나마 살릴 게 있다 하면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잦고 네. 실수가 잦기 때문에 네. 좀 뭐랄까 원래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막 말을 하다 보면은 분위기를 타게 되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도 그냥 막 분위기 타서 그냥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심이 나왔구만. 본심. 방심에서 본심이 나왔구만. 이렇게 드러났구만. 이렇게 근데 또 내가 말한 거라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건데 정말 위험해. 라이브 옆에서 이렇게 방송이. 살짝 똥꼬 긁어주면은 막 나온단 말이야. 네, 맞죠. 진짜 조심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라이브는 좀 자제를 하거나 네. 아니면 하더라도 좀 흔적을 좀 흔적을 지우죠. 라이브들은 특히 라이브는. 그래서 지금 주식백과 다 정제돼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제 그 대본 쓰는 MS 워드 파일 보면은 수정하는 횟수 막 1700회 막 이렇게 돼요. 네. 끊임없이 수정을 해요. 보면서 계속. 물론 1700번을 읽은 건 아니고 계속 중간중간 저장을 하니까 한 단어 바꾸고 저장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써놓고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계속 필터링을 하고 걸러내갖고 엑기스가 나온 게 주식백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백과에서 아직까지 크게는 실수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뭔가 원액이네 원액. 원액. 그 뭐 일체 잡티가 들어가지 않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원액. 커피 원액. 그 알보칠 같은 거예요. 알보칠. 그러면 과거에 유튜브 하셨을 때 뭐 1P, 2P 뭐 이런 거나 어떻게 아세요 그거? 그 막 이제 그 최정원 최정원 본부장님하고 지금 최정원과 아프리카 맞아 아프리카 본부장님. 네, 최정원 본부장님하고 같이 했었던 거 그런 1P 거나 아니면 게임스터. 김우기훈님하고 같이 하셨던 거. 김우기훈과 김성애 12승 개꿀대. 이제 표기는 1, 2승 막 이렇게 에이 12승 개꿀대. 내가 12승 몇 번 했나 그거 하면서. 12승 개꿀대도 개꿀대. 있었고 프로젝트도 있었고. 네, 투기장의 황제.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지금 비공개로 다 내려놓으신 거죠? 맞아요. 아프리카 TV에 남은 영상, 유튜브에 주식백과 이전 영상 싹 다 날렸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영화, 화차. 네. 화차다, 화차. 그냥 옛날 기억을 말소해버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박제해서 갖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최정원과 김성애의 1P, 2P. 제가 방송인으로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최정원 씨거든요. 네. MC로서. 왜냐면,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제가 공격력 120% 상승 버프를 받는 기분이야. 진짜 말을 잘 끌어내요. 누구라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달변가가 돼요. 진짜 잘 끌어내거든요, 그 사람. 아 지금도 과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를 착한 기운을 끌어내면서 조금이라도 이 구강 구조가 따로 뇌절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또 보여요. 그것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그 콤프레서. 맞아. 콤프레서. 아, 그런데 최고다, 그 최고. 쇼바.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인데 그 4, 5년 전에 했던 방송 그 당시만 해도 최정원 씨가 완벽하게 컨트롤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발언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에 막 식당에서 막 그냥 담배 피고 버스에서 담배 피고 이런 거죠. 그때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한 거. 그 당시는 뭐 좀 비매너이긴 했지만 허용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큰일 나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걷어낼 수 없으니까 방송 분량 막 100시간이 넘어갔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만약에 투기장 12승 프로젝트 이런 거는 좀 약간 뭐 사실 자극적인 게 없는데 이런 거는 뭐 따로 올려주실 의향 있나요? 그거는 기훈이 때문에 그래. 기훈이 때문에. 너무 덮이나요 이게? 네, 그러니까 기훈이가 애가 참 착하고 좋잖아요. 성실하고 얼마나 애가 좋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적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기훈이한테 불똥 튈까봐. 이건 너무 좀 가짜는 핑계인 것 같다. 하여튼 불똥은 나누면 그 반이 두 배가 되죠. 되죠. 반이 되나요? 보통 불꽃은 나누면 2배가 되지 않나요? 불은 나눠서 이제 저쪽 김우기훈님도 한번 좀 분담을 하시고. 좀 이제 김우균 핑계는 좀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솔직히 12선 개꿀덱은 지금 주식백과에 어울리질 않습니다. 제가 그걸 올리면 구독자가 빠질 거예요. 그걸 밀려요, 그죠? 영상이. 또 밀리고. 엑기스 원액들이 다 올라왔는데 이제 싹 밀려. 그리고 유튜브 추천 시스템도 존나 노이즈가 껴요. 그래서 그래. 솔직히 그래. 기훈이는 약간 좋은 친구긴 한데. 그럼 채널을 따로 파셔서 하는 건가요? 12승 개꿀덱 채널 별도로. 성회의 추억.
채널. 성추, 성의 추억 해서 이제 추회의 성억. 뭐 이렇게 그래서 해서. 하나씩 가끔가다 센치해진 날 있잖아요. 비 오고 막 근데 하면 하나씩 딱. 괜찮은 방법인데 네. 그 막상 해보면 네. 이게 채널 2개 뭐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두 번 서브 채널이 잘 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 이거는 그냥 그 팬 서비스용. 아 저장소라든가 네. 팬 서비스용으로. 네. 아 그냥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오케이. 옛날에 난 이런 일이 있었더랬지. 뭐 이렇게 있었더라 했지. 이런 오케이. 거. 오케이. 아카이브. 그렇지. 템플러 아카이브. 가끔 템플러 아카이브 2개 지으면 존나 빡치죠. 그럼 사이오닉 스톰 일부러 그럴 때는 사이오닉 스톰이랑 마나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하죠. 일부러. 개발을 막 강요당하게 되죠. 어, 그래서 두 개 다 돌려야 돼서 그걸 만든 당위성을 만들어야 돼서 오히려 더 꼬여요. 더 꼬여요. 더 꼬이죠. 그 당위성 때문에 당위성마저도 부여할 수 없는 게 아둔이죠. 그 아둔 하나만 하면 개발하는데 질러 발업밖에 없으니까 왼다리 발업, 오른다리 발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For 아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나 억울한 게 있어. 예. 요즘에 For 아둔 때문에 그런데. For 아둔. 뱅코스 아름다움이 이거 있잖아 요즘에 예. 리사수 하면서 예. AMD 사장 여사장 리사수 예. 하면서 뭐 그 드립이 얼마 전에 치맨펄인가 났더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저는 누구 거를 듣고 한 건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딘가 있을 수 있지. 그때 게임썰에서 데저트길이랑 저랑 뭐 윤상호랑 오성균이랑 같이 막 스타 얘기하면서 성대모사 하면서 그때 나왔던 5년 전에 나왔던 드립이야 이미. 리사스랑 드라군 IM 비행기 썩다 말았어 이 조랄 이런 것들 그때 다 했던 거라고. 그리고 배틀크루스 산타크로스 하고 산타크로스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아름다움이 막 이런 거 이미 5년 전에 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마치 치맨펄에서 만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그래요? 억울하더라고 그게. 그래요?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 와 역시 치맨펄 진짜 재밌다. 뭐 유행어 창조력 쩔어요. 막 뭐 이런 주호민 거. 작가님도 듣고 한 건데. 근데 진짜 억울하더라고. 그때 뭐 그것도 있었어. 퀸 아시죠? 퀸 네, 버그. 네. 오개국어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이거 다 내는 거야. 재밌다. 그리고 재밌다. 커세어 있죠. 커세어. 재밌다. 또 네. IMF 서비스. I'm 뭐 애프터 서비스. IMF 서비스. IMF 서비스. IMF IMF 서비스. 이런 것들 뭐 5년 재밌다. 전에 하던 거란 말이야 그거. 5년이 뭐 10년도 더 서비스. 됐지. 방송에서 처음 말한 게 5년 전이고 나는 거 10년 15년 전에 친구들이랑 하던 거라고. 그 친구 꼬뱀코 아름다움이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재밌다. 와, 근데 그게 임팩트가 좀 있었나요? 이게 주호민 작가님이 뭐라더라? 리사수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아. 너무 임팩트가 이게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 리사수는 처음 들었는데 그게 AMD가 뜨면서 이제 와수가 리사수가 된 거죠. 저도 원래는 제 맘대로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자기 말대로 들리는 거? 몬데그린. 나는 약골이야 뭐 이런 거. 네. 얼마나 쓸쓸해요. 힘내요.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 그거 할 때 저도 다크 템플러 할 때 다크템플러.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 다크템플러 뭐 있나? 몬데그린이? 안 보이딩. 안 보이. 괜찮네. 나 처음 들었어. 아니, 처음 들었어. 안 보이딩.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계속. 아. 안 보이딩 이렇게. 안 보인다고? 네. 근데 왜 다 영어로 하는데 그것만 한국말로 할까요, 그럼? 그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논리적이진 않았어요. 그렇지. 사람 논리적이진 않지. 그렇지. 그리고 이것만 한국어 서비스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뭐더라? 프로브 이렇게 하면 쭈꾸. 와우. 아니, 쪼꾸미? 쭈꾸. 옵저버다, 옵저버. 쭈꾸. 쭈꾸. 그래서 막 옵저버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아니었나? 아니 그 움직이는 소리자. 쭈꾸. 옵저버가 아니고 그건가? 프로브인가? 아무튼 그 있어요. 쭈꾸가 있었어요. 그 사이언스 베스를 아니야? 엑설런. 그 오도발이랑 되게 리듬이 비슷해요. 엑설런. 오도발 왜 하냐고! 엑설런. 오늘 참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있고. 그 뭐였죠? 그거 아까 고등어 썩었다? 뭐였죠? 그 과소비가 원인이다. 아니 뭐 그 드라곤. 과소비가 원인? IM 비행기. IM 비행기. 썩다 말았어. 썩다 말았어. 니조랄. 뚜껑 열려서 지금. 뚜껑. 개빡치는 게 뚜껑 열어. 어. 뚜껑 열고 쏠려고 할 때 움직이면 다시 또 닫고 또 움직여서 또 쏠려고 하면 뚜껑 열고 쏠려고 할 때 또 움직이면 또 이렇게 지 혼자 막 아이고 막 언덕길에 껴갖고 이지라고 엉덩이 두 명 껴가지고 계속 비용신 들어갔대.
그러다가 또 뭐 지나가면 또 뚜껑 열고 솔로다가 또 엉켜가지고 또 뻐끔 금붕어야 뻐끔 이거 제일 빡칠 때가 드랍 씌워가지고 4벌쳐 드랍 해갖고 그 프로브 근처에 막 그 스파이더맨이 심는데 들어간 2마리 가갖고 막 삐리삐리 오는데 야 쏴 하는데 뻐끔하다가 스파이더맨이랑 뽀 하면서 프로브 막 15마리 다 뒤지고 그럼 이러고 파란 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드라곤이 같이 뒤져버리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드라곤은 또 막 스파이더맨 한 방에 안 죽잖아. 실드만 까이고 프로브 다 뒤지고 드라곤 2마리만 살아남아갖고 실드 까이고 또 개꼴배기 싫어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개새끼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더랬죠.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최종 목표나 꿈이 있다면 그 성혜님의 어떤 꿈이 있다면 그거 딱 꿈 한번 딱 듣고 저희는 이제 물러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적으로는 유튜브에선 그거예요. 크루트 게작트라는 독일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크루트 게작트요? 크루트 게작트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예컨대 뭐 이런 뜻인데 예. 그게 채널 제목이에요. 예컨대 크루트 게작트. 근데 그 일종의 과학 정보 채널이에요. 네. 과학 정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은 아예 원화 단계부터 애니메이션을 그냥 만듭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아예 그 제로 베이스부터 모든 것들을 뭐 인터넷 짤 뭐 아니면 무료 뭐 뒤에 배경 뭐 이런 거 아예 안 쓰고 그냥 처음부터 다 우리 팀들이 지식백과 팀이 만든 걸 가지고 완벽하게 온전한 나만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영상 제작에 지금 맛들리셨군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런 게 이게 되게 커요. 내 거 느낌이 들어요. 내 거. 내 거 쌓이는 느낌이 들고 그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만 봐도 이렇게 뿌듯해요. 그런 뿌듯해. 게 있어요. 정말 저도 옛날에 딱 폴더 보면은 만화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은 뿌듯해요. 안 봐도 뿌듯. 내 거를 만들었다는 느낌. 든든해요 이게.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해. 뭐하 약간 갈리네. 뭐하러 국밥 먹냐? 그냥 폴더 만화 폴더 봐가지고 쌓여 있는 거 보면 든든한데. 저는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울림이 깊으시네. 저는 이게 약간 이게 맷돌로 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쭉쭉 가라앉아서 그래. 이게 든든해. 오늘 그 게임 개발자 김성혜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지식백과 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조떼꾸 맞다 조떼꾸 하시는데 이거 그 뭐야 김성혜님이 그 운영하시는 지식백과 채널에서 맨날 조떼꾸 이게 노래를 하시잖아요. 살면서 진짜 조떼꾸나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바지에 똥 쌌을 때요. 뭐 거의 대부분이 바지에 똥 쌌을 때죠. 제가 지금 웃고 즐기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거보다 더 긴급한 상황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제 비극이죠. 비극이죠. 여기서 조떼꾸는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이고요. 지식백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예, 주식백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백과는 사랑입니다. 주식백과는 조떼꾸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떼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입니다. 지식백과